여러분의 집안이나 직장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평소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종일 방구석에만 박혀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커서 뭐가 될까? 소리 듣는 사람 말이에요. 다들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진사 댁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역모에 휘말려 관아로 끌려간 거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 잡고 쓰러지고 작은 며느리는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밥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하던 프로 게으름너 큰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던지죠. 제가 가보겠습니다. 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녀가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있던 여자가 어떻게 사또를 상대하겠다는 걸까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관아로 향하는 그녀의 손에는 의문이 이것이 들려 있었고 사또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이 게으른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겨둔 필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내려간 충청도 어느 마을에 한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선비였지요.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 모두 장가를 들여 며느리가 둘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정시 성을 가진 여인으로 나이는 28, 양반집 교수 출신으로 얼굴은 단정했지요. 작은 며느리는 박씨 성을 가진 여인으로 나이는 23, 상인의 딸로 태어나 활달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작은 며느리 박씨는 벌써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곧 올리겠습니다.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루를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빨랫감을 들고 개울로 향했습니다. 박씨 며느리 참 부지런도 하지. 동네 아낙네들이 혀를 끌끌 차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두면 시어머니가 편하겠어.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정씨는 어땠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그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무얼 하냐고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론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지요. 시아버지 한진사는 이런 큰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게냐? 아침 진지도 작은 며느리가 올리고 빨래도 작은 며느리가 하고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다 작은 며느리 몫이로구나. 한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도 더 먹었으면서 손끝 하나 까딱을 안 하니 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정이 한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진사어른 마을 잔치 준비로 손이 부족하오. 며느리들 좀 보내주시겠소? 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박씨 며느리, 마을회관으로 가서 일 좀 거들어라. 예, 아버님. 작은 며느리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일어섰습니다. 한진사는 큰 며느리 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씨 며느리도 나가거라. 예, 아버님. 큰 며느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부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박시댁 며느리. 이리 오게, 떡을 찌는데 도와주게나. 작은 며느리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떡을 찌고 나무를 묻히고 그릇을 나르고 온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지요. 박씨 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네. 저런 며느리를 얻으면 복이지.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정씨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마을회관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을 거들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지요. 저 정씨 댁 큰 며느리 좀 봐. 일은 안 하고 앉아만 있네. 한진사 어른이 속상하시겠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씨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람들의 얼굴을, 손놀림을, 주고받는 말들을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진사가 작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구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로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진사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큰 며느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뭘 했느냐? 옷에 먼지 하나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큰아들 한서방이 아내 정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안 도왔다며? 아버님께서 섭섭해 하시는구려. 정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슨 뜻이오? 언젠가 말씀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정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서방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아내를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요. 큰 며느리 정씨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집안 곳곳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문 여닫는 소리, 누군가 발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렇게 두 며느리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며느리를 칭찬했고 큰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진사도 마찬가지였지요. 큰 며느리가 저렇게 게으르니 나중에 어찌 되려나. 한진사는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아들 한서방은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요. 그는 아내의 편을 들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선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진사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였지요. 서방, 오랜만이요. 어서 오게. 밤이 깊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큰아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도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손님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큰 며느리 정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온 시각, 떠난 시각, 나눈 이야기의 분위기까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을 뿐입니다. 곧 일이 터지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 정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진사 댁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부지런히 움직였고 큰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 머물렀지요. 하지만 큰 며느리 정씨의 눈은 집안 곳곳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급한 발걸음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큰아들 한서방이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말이지요. 또 나가시는구나. 정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남편은 종종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올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지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정씨가 물으면 한서방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소. 정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곤함 속에 감춰진 긴장, 무언가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위태롭구나. 정씨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며느리 박씨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일손 좀 거들어 주실 거예요? 박씨가 큰 며느리 방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못 도와주겠구나. 정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에휴,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형님은 맨날 방 안에만 계시니. 박씨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정씨는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것, 듣는 것,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한진사가 밥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구나.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다더니.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아버님? 영모를 꾀하는 무리가 있다지 뭐냐. 조정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는구나. 한진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큰아들 한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정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에 연루되면 삼족이 멸한다지. 조심해야 하느니라. 한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한서방이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제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정씨는 마루 끝에 나와 앉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작은 며느리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사랑채에서는 한진사가 책을 읽고 있었고 큰아들은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정씨는 가만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상한 기척을 느낀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 한서방이 손님을 맞이했었지요. 정씨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기가 되었소.
조심해야 하오.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 후로도 손님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늘 밤이었고 늘 짧게 머물다 갔습니다. 한서방은 날이 갈수록 여인 얼굴이 되어 갔습니다. 정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물을 수가 없었지요. 서방님을 믿는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서방이 받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씨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한서방은 편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씨는 남편이 뜰에서 편지를 태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씨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또다시 손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지요. 위험하오.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하오. 이미 늦었소. 우리는 이미. 조심하시오. 관가에서 눈치챘다는 소문이요. 정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가, 영모, 위험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서방님이 위험에 처하셨구나.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지요. 기다리자. 때가 올 것이다. 정씨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진사가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 예, 아버님. 정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맨날 뭘 하고 있느냐? 작은 며느리 좀 봐라. 부지런히 집안일을 거드는데 너는 왜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느냐? 한진사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래서야 어디 며느리 구실을 하겠느냐? 한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아버님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지요. 나중에라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었습니다. 정씨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지요. 그녀의 귀는 집 밖의 소리에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누군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곧이다. 정씨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정씨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찾아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남편의 표정이 어땠는지 모두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쓰일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작은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 곧 일이 터지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새들이 지저귀었으며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한진사 댁의 하인이 황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문 밖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포졸들, 그 뒤로는 관아의 이방이 서 있었지요. 한서방이 어디 있느냐? 이방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희 도련님을 왜 찾으시는지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모의 연루된 자를 잡으러 왔다. 어서 내놓아라. 이방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진사가 황급히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영모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한진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서방이 역적 무리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소. 어서 내놓으시오. 이방이 호통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그런 일에 연루될 사람이 아닙니다. 한진사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사랑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한서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놓으시오.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오? 한서방이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억울합니다. 한서방이 절규했습니다. 아들아. 한진사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그를 밀쳐냈지요. 방해하지 마시오. 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박씨가 마당에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형님이. 박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고 작은 아들은 형을 구하려 달려들었다가 포졸에게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안채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정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이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 씨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이방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구냐? 저는 한서방의 아내입니다. 정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라고? 내 남편이 역적이다. 어서 비켜라. 이방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또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희 서방님은 역적이 아닙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방이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이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또 앞에서 말이지요. 정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사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했지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게냐? 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씨는 시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비록 게으른 며느리였사오나 눈과 귀만은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방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 씨의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방이 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도 함께 관하로 가자. 사또 앞에서 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감사합니다. 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서방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걱정 마십시오, 서방님. 정 씨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이 한서방과 정 씨를 이끌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한진사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진사를 부축했습니다. 어서 가자. 형님을 구해야 한다. 작은 며느리 박씨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뜰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준엄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한서방을 끌어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한서방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내가 한서방이냐? 그렇습니다. 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역적 무리와 내통하며 조정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 이를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서방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또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너와 역적들이 주고받은 편지다. 어찌 부인하느냐? 한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가? 그렇다면 형벌을 받아.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한서방의 아내입니다. 정 씨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말해보거라. 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께서 보신 편지는 분명 저희 서방님이 주고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 말에 한서방이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영모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냐? 아닙니다. 정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서방님은 영모 세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낯선 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늘 밤이었고 늘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사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첫 번째 손님은 지난 8월 보름날 밤에 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왼쪽 눈썹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의 말에 사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기억합니다. 시기가 되었소.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아야 하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옆에 있던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인상이 김모와 일치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또 어른. 서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9월 초하루날 밤에 왔습니다. 그는 더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무슨 말을 나눴느냐? 위험하오. 관가에서 눈치챘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다. 우리가 그때 역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었지. 정 씨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희 서방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려 했습니다. 한양으로? 예, 조정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또가 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어 조정에 알리려 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정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알았느냐? 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록 손은 움직이지 않았사오나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움직이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구나. 이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이로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서방, 내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역적을 감시한 공이 있으니 상을 내릴 것이다. 한서방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졸들이 한서방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또는 정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부인,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 내게도 포상이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정 씨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한진사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야. 한진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 씨가 시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며느리 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길, 한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인들이 황급히 마중을 나왔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십니까?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하인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걱정 끼쳐 미안하구나. 한서방이 하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진사는 대청마루에 올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어지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박씨가 물을 떠왔습니다. 아버님,
물 한 그릇 드십시오. 고맙구나. 한진사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큰 며느리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는 안채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정 씨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이리 좀 오너라. 한진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못마땅함이 묻어나지 않았지요. 정 씨가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앉아라. 감사합니다. 정 씨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다. 나는 내가 게으르다고만 생각했다. 손 하나 까딱 않는다고 너를 못마땅해 했지. 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깨어 있었구나. 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로구나. 저는 다만 필요한 것을 보고 들으려 했을 뿐입니다. 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부지런함만이 미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때로는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말이다. 한진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었겠느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정 씨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진사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 하거라.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 씨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촛불이 마루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 한진사가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며느리, 내가 평소에 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별것 아닙니다. 다만 지켜보고 듣고 기억했을 뿐입니다. 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게으르다고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부지런히 집안을 돌봐주었어요. 그것도 큰 미덕이지요. 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씨가 작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 집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진사가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부지런함도 미덕이고 지혜로운 관찰도 미덕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한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요.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정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았고 필요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한 아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을 향해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로 역적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 한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 한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말을 듣는 척하며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조정에 알리려 했지. 위험한 일이었구나. 한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서방이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다시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내 덕분에 아들의 충심이 밝혀졌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며느리 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정씨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한진사는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내가 선비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한진사가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아버님, 정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정씨의 말에 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진사는 사랑채로 향하면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한진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였구나.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처럼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그는 배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또의 명령으로 한서방에게 상을 내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서방, 내가 역적들을 감시한 공로를 인정하여 조정에서 관직을 내리고자 한다. 전령이 말했습니다. 한서방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에게도 포상이 내려졌다. 전령이 정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로 가문을 구한 공로를 인정한다. 정씨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한진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령이 돌아가고 온 집안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인들은 축하 인사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한진사 어른, 경사가 났다면서요? 정씨 며느리가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전에는 정씨를 게으르다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비난을 받는 것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을 지켰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해가 저물 무렵 한진사는 정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관찰하며 살았느냐? 한진사가 물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말은 적게 하고, 눈은 크게 뜨고, 귀는 항상 열어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씨가 답했습니다. 현명한 어머님이시구나. 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고 필요한 것을 보고 들었구나. 그렇습니다. 부지런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씨의 말에 한진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옳은 말이다. 나도 이제야 깨달았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고맙다. 한진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구나.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창한 포부도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방으로 돌아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고 가족을 조용히 지키는 삶.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한진사 댁은 평온했습니다. 한서방은 관직을 받아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곧 한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한진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야 하오. 한서방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낯선 곳이오. 괜찮겠소? 서방님만 계시면 어디든 집입니다. 정 씨의 말에 한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한양 가시면 자주 소식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동생도 건강히 지내요. 두 며느리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알았어요. 부지런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동생의 부지런함도 큰 미덕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집안을 지켜온 거예요. 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좀 더 생각하며 살아볼게요. 그러면 더 좋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진사는 대문 앞까지 나와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한양에 가서도 내 지혜를 잃지 말거라. 한진사가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정 씨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배웠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이다. 한진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너희도 건강히 지내거라. 한진사는 아들 내외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씨 부인, 한양 가서도 지혜롭게 사시오. 우리 마을의 자랑이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씨는 그들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지요. 정씨는 가마 안에서 지나온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 관찰하는 법, 기다리는 법을 말이지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정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후 한서방은 관직에 올라 성실히 일했습니다. 정씨는 한양의 집에서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게으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부인. 한양의 양반집 부인들이 정씨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리 현명하게 사십니까? 정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다만 말을 적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둘 뿐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씨의 말에 부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서방은 더 높은 관직에 올랐고 정씨는 여전히 조용히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정씨는 아이에게 어머니께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가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서두르지 말거라. 예, 어머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작정 움직이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단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씨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서방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소? 젊은 시절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으며 살았던 것을요. 정씨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들지 않았소? 힘들었지요. 하지만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정씨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았소. 우리 집안도 지켜졌고요. 우리 함께 지켜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였구나. 정씨는 옛날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고 필요한 것을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정씨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하늘 가득 떠올랐습니다. 정씨는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오해받았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이겨낸 날들이었지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흔히 부지런함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관찰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작정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 씨 부인은 겉으로는 게으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깨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필요한 순간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되고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처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지런하게,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용감하게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계신가요? 바쁘게 움직이며 사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관찰하며 사시나요?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멈추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큰 지혜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꼭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